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 노름, 이른바 섭정체제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까 말까, 당신은 내가 살려주겠어 하더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럽니까? 사실 그 제2요구권이라는 게 법률상 거부권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농업사법이라든가 뭐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농업사법은 지난달 28일 날 그 일방 처리된 거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의 주도로 일방 처리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실은 농민들 위주로 하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또 농민들의 표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또 결의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협박성 발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 국회법을 제외한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권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죠. 그러나 이 양국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법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국가 재정을 그 축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뭐 이마저도 만약에 빌미로 해가지고 탄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지금 계엄 전국으로 관련한 이런 그 해제가 됐지만 상당히 그 야권의 역풍이 불어올 소지도 있다. 만약에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대행을 탄핵을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역풍이 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고 17일 네. 국무회의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데,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실은 뭐 양곡관리법 등 이런 것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권에서는 양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내란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내란특검법의 경우는 지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한 10명이 다 내란죄 동조자예요. 뭐 이전에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만은 특검에 대해서도 완전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두 사람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는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대표도 이 두 개 거부권 행사하면은 바로 탄핵이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거부권도 거부권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까지도 딱 정해놨어요. 현상을 바꾸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되고, 지금 헌재 재판관 3명을 22, 23일 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갖고 연내까지는, 그렇죠. 28일 이전에 임명을 하겠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선 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원래 민주당부터도 그렇게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섰어요. 지금 이제 현재 구조를 보면 뭐 진보, 중도 보수, 중도 그다음에 보수, 이렇게 해서 이제 2대 2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중도 보수 4, 진보 2.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박형석 그 재판관이 주임 사실은 재판관으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정영식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6인 험제 재판관에서 대통령 탄핵이 과연 그 정당화된 의결이냐라고 하는 나중 추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7인 이상 체제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 의결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 어떤 그 이원적이거나 이제 법의 흠결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구조가 보면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한 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6명이니까. 네, 그래서 전원 찬성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한 명 정도가 이 그 기각을 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치열한 수싸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당연한 권리고 행사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죠. 권한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그런 보장이 그건 안 되는데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야말로 현상을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 후임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어불성설이다. 권한대행이 무슨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거 완전 내로남불 아니냐.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되고 헌재 재판관은 바로 임명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면 임명하지 말라고 지금은 뭐 또 임명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정치라는 게 보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자기들 위주, 편의 위주로 이 발언을 하고 정책을 내놓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는데 현상을 바꾸거나 질서를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배치되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상당히 어불성설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가급적이면 현상 유지 쪽으로 권한을 행사해 온 게 지금까지 관행이지만 지금은 아주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국무회의가 열리려면은 15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국무위원이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3명이 또 공석이거든요. 거기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탄핵을 받았지만 물론 국무위원 자격을 했지만 지금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야당의 입맛대로 무슨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들도 아닌데 탄핵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부분인데 여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매체나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거부권 그 법률안 그 제2권을 행사를 할 때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정부라든가 한덕수 대행 쪽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협박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하기 때문에 얘기죠.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 지금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이 권한 대행마저 이거 이제 탄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국가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야권의 입맛대로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과연 이 계엄 정국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계엄 정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군을 동원을 해가지고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어떤 그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더군다나 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계엄 정국에 비판하는 많은 국민들을 또다시 자극해서 현 야권에 대한 그런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결코 한덕수 총리 이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야권이
사실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권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가지고 정치적 장난을 치르면 안 되고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도 같은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를 하도록 하면은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균형이 형평성. 좀 맞춰져야 예. 형평성이 네. 맞춰져야 하지 그렇죠. 않느냐 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야권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이 있어야 그렇죠. 하는데 논리가 전혀 안 맞는 완전히 내로남불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독주라든가 의회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어떤 정략적이나 당파적 이익만 내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이 탄핵의 기일을 당긴다라든가 뭐 이런 밀당 그런데다가 사실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뭐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컨트롤 타워를 하는 이 대행까지 만약에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최상목 그 경제 사회부총리죠. 경제부장 지금 경제부총리 이런 상태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무정부주의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태이고 특히 외교라든가 안보는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이 저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 대행이 되자마자 바로 이 비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8일 취임을 하지만 내년 바이든 대통령과 그 통화를 해서 굳건한 어떤 한미 안보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외교라든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 소통이 굉장히 저는 돋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권한 대행을 또다시 탄핵을 한다? 이거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권이 지리멸렬되는 단초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상 상황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외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 업무에만 집중을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할 상황이에요. 벅찬 상황이죠.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권한대행이 되면은 어떻게 경제를 점령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를 감안을 해야 하는데 야권이 너무 우회 권력을 장악하겠다 해서 당리당략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행태만 보이고 있는 것이 참 아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